나와서 굉장히 부럽고 이런 표현을 하고 제 친구들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얘한테 느끼는 거는 공손함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공격성이에요. 항상 어마어마한 이렇게. 공격성.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격성이 이분이 자기의 어떤 원대상에게 느꼈던 공격성이죠. 부모에게 이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공손한 자녀로 기능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주 얌전하고 공손한데 사실은 가슴속에 지금 억압하고 있는 엄청난 공격성과 같이 가버린다는 얘기, 문제가. 예. 나를 굉장히 리스펙트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면에서 통합된 어떤 대상이 아니고 분열된 대상이니까 퍼스큐팅 아브젝트하고 이상화된 아브젝트가 따로따로 노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상화를 시키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자리를 박해야 하는 대상의 이미지를 투사해버리죠. 네. 그러니까 그 공격성이 묘하게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불편하고 나한테 다소곳이 하는데 그 굉장히 못마땅하고 뭔가 불편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문제는 그 다른 친구들하고는 뭐 옥신각신도 하고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이번에는 한번 네가 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 불만을 갖기도 하고 충족되고 이런 게 이게 주파수가 한 이 정도에 왔다 갔다 해갖고서는 제가 그냥 참 그 괜찮은 그런 걔도 그렇게 느낄 것 같고 그런데 얘는 굉장히 공손한데 그 주파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너무 통합이 안 돼 큰 있다는 얘기. 공격성. 문제는 이 인격에서는 예. 통합이 안 돼 있어서 너무 분리. 분열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뉴라틱한 레벨 건강한 사람들은 동시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돼. 앰비벌런스라고 그러죠. 아, 예, 양가성. 그러네요. 예. 양가성을 가지고 있어. 얘 좋기도 한데 미워 죽겠어. 야, 너 오늘 왜 이따위야? 그렇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또 친한 마음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예, 사랑과 맞아요. 미움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건강의 징표예요. 근데 예, 이제 이렇게 분열된 사람은 어느 순간에는 우리를 극단적으로 이상하고 어느 순간에는 평가자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수시로 이게 움직이니까 내가 어느 장단에 춤을 취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죠. 프로이드 이론 속에 삶의 본능과 공격적인 본능 이 두 가지를 이원론으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거 퓨전이 돼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융합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 인스팅트하고 데스 인스팅트 뭐 다른 쪽에서는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공격성과 어떤 사랑의 정서가 이게 융합돼 있어야 건강한데 이것이 디퓨전이 일어나 버리면 이게 완전히 이분화되게 되면 이게 사이카트한 상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율 배반이에요. 프로이드가 이원론을 얘기를 하지만 이원론으로 가면은 우리는 인격이 파괴돼 버려요. 이 디퓨전이 일어나면 사이카트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상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미움이 있지만 그 미움이 극단적이 되지 않는 건 사랑의 에너지가 미움을 감싸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에너지가 또 지나치게 과다하게 가지 않은 것 공격적인 에너지가 여기에 함께 개입하기 때문에 저 대상한테 그냥 빠져가지고 나를 다 놓쳐버리는 이런 짓도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퓨전된 상태가 건강한 상태인데 이게 분열된 상태가 극단적으로 가면 사이카트한 상태로 가고 이게 분열이 상당한 정도 진전돼 있으면 어떤 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그래서 극단적인 정서, 아주 강렬한 정서, 내가 사랑도 하고 미움도 하는 대상은 우리가 편하게 대하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극도로 존중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면 우리는 기능을 상실하죠. 왜냐하면 극도로 이상화된 존재가 되면은 자기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언니는 다 가졌어. 선생님은 다 가졌어요. 그러면 그
다 가진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내 책임이 부여되잖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다른 친구들처럼 편하게 그렇게 얘기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그 안에 제가 받는 거는 이게 너무 크니까 아휴, 그러니까 저는 아직 이게 이렇게 이렇게 안 됐다는 생각이 굉장히 예를 보면 많이 드는 게 막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아프다니까요. 몸이 그, 아파가지고 그 그 교회에서 그런 네. 일이 나거든요. 와가지고 이게 목회자들한테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하시겠죠.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뭐 요렇게 행동하라, 요렇게 하라고 한정을 네, 딱 그러니까 주는 딱 거잖아요. 제안해 주는 거죠. 예. 당신의 역할은 이거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아바타라고 그랬나요? 맞아요. 나를 자기 아바타로 사용한다는 이게 투사의 도의시예요? 그 말로는 상당히 막 목회자니까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것을 하면서 그러니까 요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셔야죠. 그, 아니면은 약간 경멸하면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걸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이게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면은요. 궁시렁궁시렁 소리가 나와요. 뒤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조작당하는 느낌이 안 들면은 사람들 자꾸 만나고 다니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게 궁시렁궁시렁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데 근데 그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그 어차피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거려서 막 다니는 거를 들으면서 대꾸를 못 해요. 왜냐면은 했다가는 무슨 공격당할지 모르니까. 이 사람 패턴이니까. 예. 근데 그래서 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전체 흐름은 그 사람한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집단 자체가 그 침울해지는 분위기 있잖아요. 예. 침울해지고 경직되고 자유가 없어지는 그 상황으로 계속 가버리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의 심리에 의해서 압도당한 상태잖아. 그렇죠.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제정신을 차리려도 워낙 이게 강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 외침을 당한 건데 이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꼼짝 못하고 자기가 식민지가 돼 있음을 알면서도 독립만세도 외치지 못하고 묘하게 거기에 그 사람을 머물러 있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니까 이해하는데 대부분은 그걸 몰라요. 무의식적인 행동이니까 그냥 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불편할 뿐이에요. 근데 저기 오랜 기간 같이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저 자신도 그렇겠지만 당연히 저 자신도 그렇겠지만 이게 반복이 항상 뭔가가 되니까요. 현상 유지라는 건 없는 것 같고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쁜 점이든 좋은 점이든. 그게 어렵다는 얘기. 그게 어떤 예. 불가에서 얘기하는 업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음. 그러니까 심리적인 결정론이 바로 이거. 원인이 있어서 이게 특별하게 인터벤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가 반복된다는 얘기. 이게 프로이드는 이걸 죽음 본능이라고 봤던 거예요. 죽음 본능이 결국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느 지점에서 이게 인터벤션을 통해서 이 사슬을 연쇄의 사슬을 끊어주지 않으면 그대로 그 연쇄에 의해서 인과에 의해서 이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개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숙명이라니. 어떻게 보면 이게 숙명이고 타고났고 막 이렇게 네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개입이 없는 한 그 사슬에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심리적이나 영적으로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게 이러한 심리적인 결정론 속에서 인과의 사슬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중생을 구하는 일이에요.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깊은 통찰이 필요한데 그 깊은 통찰을 그 통찰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빨리 도움을 받는데 자기 안에 있는 역동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선 누군가가 함께 있으면서 이분이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이분과 함께 있어주고 그분의 불편함을 언어로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긴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그래서 이분들 돕는 것은 뉴라티코 환자들 돕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해석적인 방법으로는 이분들은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아까 책에 보니까 치료자가 뭐 자신의 환자의 도발과 투사를 받아들이면서 자기 대상 역할을 해준다라고는 돼 있는데 참 말이 쉽지 그거를 말이 쉽죠. 자기 대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셀프 아브젝트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나와 자기가 경계가 없는 상태를 이 사람들은 그 융합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딱 붙잡아 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가 이게 자기 대상이죠. 그래서 숨도 못 쉬어 이 사람들한테 걸리면. 정말 진짜 그 마음 움직이는 게 태산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크다는 말이 그냥 들렸는데 요즘에는 정말 구구절절이 정말 와닿아요. 훨씬 더 무슨 태스크를 이루는 것보다 이 마음이 상태가 바뀌는 게 더 어려운 일 같아요. 괜히. 그게 아무리 애를 써도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평생 이룰 수 없어요. 판타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치면 이 사람이 평화가 오는데 이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들이 일어나잖아요. 자기가 그게 완벽주의가 일어나는 걸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강박이기도 하고 강박, 완벽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이상화된 자기를 자기로 알고 있는 데서 생기는 일이죠. 아니면 이상화된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빨리 도달하고 싶은 거죠.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경우는 자기가 그랜디오스 셀프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죠. 건강한 꿈은 자아 이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고 아이디어를 꿈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착실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이걸 너무 근거리에 두고 내가 1년 안에 저 상태가 되겠어 하고 무리하게 자기를 계속 강박적으로 끌고 가고 완벽주의자가 되고자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빠른 시일 안에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적당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느 지점에 자기 1차 목표가 달성되면 그 지점에 평화를 누리면 좋은데 무빙 타겟으로 그 다음 타겟을 또 굉장히 어려운 타겟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계속 완벽하게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화된 자기 어쩌면 온전하게 이상화됐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상적으로 되고자 하는 자기를 너무 가까운 시일에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이루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또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평생 여유 있게 삶을 관조하면서 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울 가면서 기차 타고 가면서 천천히 경치도 보고 동승자하고 담소도 나누고 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가장 빠른 차로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 바로 그 다음 차로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계속해서 앞만 보고 뛰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런 상태로 가버리는 거죠. 자개적 인격 장애에 이르는 큰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완벽주의에 따라서 이상화된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척 애쓰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해서 그 어려움을 겪는 정도는 각각 내담자에 따라 다릅니다. 한동안 참여하시면서 느끼신 거 잠깐 나눠주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예. 일단은 그 수업 내용들이 이번 학기가 참 재밌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제가 수업을 중간에 들어오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아쉽긴 아쉬웠는데요. 참 제가 요즘에 이렇게 관계 속에서 자꾸 저도 모르게
이렇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저도 요즘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 이거 이제 오늘 고생을. 수업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차라리 무관심을 둬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화를 내기 그러니까 나의 화를 불러일으키기 전에 먼저 내가 관심을 표현하는 게 맞는 건가 그래서 자꾸 이제 나의 관심이 귀찮아질 정도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인가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런저런 방법을 써가면서 이렇게 화를 안 내고 그 친구를 대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날은 뭐 그냥 괜찮은 날도 있는데 또 어떤 날은 또 힘들게 하는 날도 있고 그래서 참 그 부분에서 참 이렇게 웃으면서도 또 웃을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래서 참 수업 재밌게 들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정리가 안 돼서 이제 뭐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원래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게 이게 예, 이 공부예요. 그 항상 고민이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임상적 요구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요. 그 임상적 요구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누구든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특히 이제 그게 행동화에 통한 만족을 얻으려는 것인지 아니면은 돌봄이 필요한 건지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고민하면서 그때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에 맞게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은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입장은 어 그냥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컨테인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위니컷은 홀딩 한다고 얘기하고 여기서 비오는 컨테인 한다고 하는 컨테인먼트라고 하는 게 일단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서들을 우리가 담아내는 작업이 제일 어렵죠. 근데 이분들은 프레딕티브 아이덴티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화하고 싶어진다는 얘기 문제가 이게 에너지가 실리니까 인터퍼스널한 쪽에서 계속 프레셔를 줘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행동하도록 만들어내는데 이걸 참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담아주기 한다든지 수용한다는 게 그냥 그게 그 자체를 즐겁게 해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인식을 하고 그 견뎌내는 것이지 그것이 편해지거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 네. 임상 경험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상담이나 분석 자체가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더 센서티브해지기 때문에 더 담아내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옛날에는 그냥 행동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이걸 행동하지 않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더 민감하면 할수록. 그래서 사실은 임상가들이 경험이 많으면서 더 힘들어진다고 하는 건 결국은 세크리파이스를 하지 않고는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세크리파이스, 이모셔널 세크리파이스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살아날 어떤 과거의 본인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던 그 환경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끊임없이 그 대상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상황이 치료 세팅인지 아니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그냥 받아주는 걸로 끝나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될 때도 필요한 근데 것 같아요. 임상 상황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컨테인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제가 우리가 거리두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다음 챕터가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 아마 최적의 거리 설정이라고 하는 게 이 보드라인 환자들은 거리 설정에 실패하면 절대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럼 완전히 엉겨가지고 떡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 세팅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치료 세팅 내에서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이분이 자기 정서는 표현하도록 하지만 이 사람이 원하는 것대로 내가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사람도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어느 쪽으로 몰고 가는데 자기가 뭘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느껴지는 것은 굉장히 큰 파워로 우리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분들하고 관계에서는 치료자가 살아남는 게 제일 관건이에요. 대부분 초기에 그냥 함락돼 버리는 거죠. 이분들의 그 프로젝트 아이덴티티를 못 견뎌내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이라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